일본의 기업 긴자마루칸의 창업자인 사이토 히토리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고액 납세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4년까지 누계 납세액은 약 1,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체 및 거주처 등이 밝혀진 바가 없고 한 번도 취재에 응한 적이 없는 비밀의 인물입니다. 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1%의 부자가 되기 위한 법칙들을 말해줍니다.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미루어 볼 때 아마 컵 하나 정도의 크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컵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하면 뜻밖의 일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마음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뭐든 좋으니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입버릇으로 삼아 보세요. 1000번의 법칙이 당신의 마음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해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법칙은 신이 만든 규칙이라 그에 따라 행동하면 누구든 행복해지고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실패했으니까 고생한 것이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억지로 연결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집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실패를 작은 성공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 에디슨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좌절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에디슨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수차례 발견했을 뿐입니다. 운이 법칙.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참 운이 좋아. 만약 머리에 맞았더라면 큰일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점점 좋아집니다. 겉으론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고난이 아닌 일은 신이 내린 선물과 같습니다. 지금 마주한 문제가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서툴러.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서툴다고 말해봤자 소극적인 성격은 고쳐지지 않고 돈이 없다고 말해본들 지폐가 손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쉽습니다. 신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균형의 법칙.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부자로 돈 모으는 법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판매 사원으로 물건 1,000만 원어치를 파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누어 준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직한 채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겐 쓰임이 다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움켜쥐고 있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나누는 게 답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모두 같은 지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지혜를 가졌다면 여러분 역시 그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 보세요. 문득 대답이 다가올 것입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오게 됩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속의 법칙.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여행이나 가고 싶다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세하게 물어도 확실한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가고 싶은 건지,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고 싶은 건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목표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뉴욕에 가고 싶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래,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재미있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 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납니다.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의 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줄을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단,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고자 했던 중간 표시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가속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집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의 법칙 이외에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란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나한테 좋은 일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가속의 법칙으로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목표와 나를 끈으로 묶어 연결하고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미간 그러니까 이마 한가운데에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세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세상의 소중한 것을 살필 수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미간을 찌푸리면 얼굴의 주름이 가운데로 몰려서 제3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절대 샘솟지 않습니다. 가난한 파동이란 가난을 향해 가는 부정적 에너지, 즉 마음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의 파동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풍요의 파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파동이기에 주변으로 쭉쭉 퍼져나갑니다. 파동은 주위로 퍼진 뒤 몇 배로 커져서 곧 되돌아옵니다. 가난의 파동도 풍요의 파동도 처음에 내보냈을 때보다 훨씬 커진 상태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더구나 가속의 법칙에 의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뛰어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하물며 노력 따위는 방해만 될 뿐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참 고마운 일이야. 난 참 풍족해. 이 말들로 가난의 신을 쫓아내세요. 곧 행복의 신이 서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78점의 법칙.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완벽주의자는 무슨 일이든 후회부터 하고 봅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불완벽주의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 스스로 칭찬해 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점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60점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제일 풀 죽어 있는 건 아이 본인인데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혼을 내니 결과적으로 아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이에게는 반성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참 잘했구나. 대단한 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이 마음의 컵에 떨어지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됩니다. 또한 말을 듣는 아이뿐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아름다워집니다.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78점의 법칙입니다. 78대 22의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 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한히 이어지는 22%의 개선점이 남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남은 부분은 개선하면 됩니다. 뭐든 조금씩 개선하면 나아지는데 이것을 개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절대로 나쁜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는 독서였습니다.